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143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저는 전우재입니다. 저는 조욱인입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내 생에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는 광경을 목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라가 뒤집혀 버렸습니다. 뭐 알겠습니까? 아니 우리 오늘 준비한 내용이 다 날아갔어요. 맞아요. 이 이슈 때문에 비상 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화요일 밤에 선포를 했죠. 네네. 이제 한 10시 반경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11시쯤에 포고령이 딱 등장을 했고 그 초유의 정말 이 비상 계엄의 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사실 그때 저도 몸이 좀 안 좋았고 네. 그다음에 슈아가 좀 크게 아팠어가지고 요즘 슈아가 또 아프잖아요. 맞아요. 열도 많이 나고 그랬어가지고 안방에서 이제 불을 다 끄고 이제 누워서 슈아를 사실 케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시간이 사실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잠들고 사실 괜찮아졌을 때 잠깐 시간을 내서 인스타그램을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그냥 들어가서 이제 쭉쭉 보잖아요. 보통 시간 보낼 때. 근데 이렇게 돌리다가 어떤 스토리에 TV 화면 캡처가 돼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스토리 쓰신 분이 이 새끼 이러면서 이 새끼 드디어 그 캡처된 거는 그 계엄 발표하는 거 맞아요. 네. 그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뭔 소리지 이렇게 믿기질 않는 거예요. 이것도 뭐 합성 아니야? 그러니까 가짜 뉴스 아니야? 그래서 황급히 이제 네이버 뉴스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속보로 계엄 선포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 진짜 일어난 일이구나. 맞아요. 보통 저는 이제 그때 저 단계동 모처에서 술 마시고 있었는데 그 생일 축하 파티 뒤풀이였거든요. 네. 그 당사자는 생일빵을 아주 거하게 맞은 거죠. 비상 계엄으로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약간 그렇고 잠깐 약간 그 얘기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휴식 시간이었는데 서로 갑자기 그 연합뉴스 속보가 휴대폰에 딱 뜨는 거죠. 내가 비상 계엄 그 뭐 연합 근데 딱 드는 순간 뭐 가짜 뉴스라는 생각 안 들지 일단. 근데 다만 어안이 벙벙한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올 것이 왔다도 아니고 이게 아니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는 타이밍이니까. 이게 계엄이라는 거는 그 상상도 못한 맞아요. 일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게 선전포고 같은 느낌인 거죠. 어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또는 한국에 대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야 이런 게 가능한가 싶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뭐 그 주변에서 술 마시던 분들도 막 웅성웅성하고 심지어 저희 옆에 있던 테이블 분들은 어떻게 우리 빨갱인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야 다 잡혀가겠다. 옆 테이블에 계셨던 분들 갑자기 사실 나는 우리 테이블을 걱정했지 옆 테이블은 빨갱이가 이렇게 도처에 있나 싶기도 했는데 어쨌든 막 뭐 농반 진반 그렇게 또 옆 테이블은 얘기하실 정도로 다들 굉장히 좀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는 좀 분위기였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를 황급히 이제 파하고 각자 집에 들어가서 좀 뭐 대책을 좀 세워보자 하고 지금 들어갔는데 제가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님이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죠? 이랬더니 딱 제가 타자마자 분위기 자체가 이미 진짜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구나. 그러니까요. 다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좀 슈아를 돌보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핸드폰을 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국회가 이제 즉각 대응에 나섰는데 굉장히 다급했죠. 상황이 이제 막 계엄군이 실제로 막 화면에 잡히고 나중에 막 이렇게 국회 주변을 이렇게 감싸더니 유리창 깨고 막 들어가기도 진입하기도 하고 막 국회의원들 못 들어간다, 막 담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해제 이게 정족수가 될 거냐 이것도 그렇죠. 사실 중요한 문제였고 어떻게 보면은 뭐 한 3시간도 되지 않아서 155분 정도였죠. 네네. 그 불과 이제 2시간 한 반 만에 이제 해제가 돼가지고 그래도 그때부터 좀 안심을 하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해제가 되고 대통령의 그 발표나 이런 게 담화가 없으니까 또 무응답이야. 뭐 술 먹다 잠들었나 뭐 알 수가 없잖아. 뭐 응답이 없어. 근데 안일심.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계속 잠 못 드셨죠. 네. 그러다가 한 새벽 한 4시경이었죠. 저도 그때까지는 깨어 있었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계엄 해제하겠다 국회 결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비로소 다들 마음을 좀 놓으시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또 그때부터 실컷 또 욕하시거나 또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날에 바로 원주에서는 저 시청 앞에서 규탄 집회가 열렸고 네네. 퇴진 집회가 열렸고 또 저녁에도 이제 이어졌고 오늘 내일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하여간 참 이게 뭔 일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기가 너무 달라졌으니까 분위기 사회 분위기 자체가 맞아요. 진짜 이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질 정도로 아니 그리고 해제가 됐는데도 그 흑폭풍이 아직까지 또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오늘만 해도 속보가 뭐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다 이렇게 끌어내라는 지시 받았다. 맞아요. 뭐 실탄 지급하라는 뭐 지시 받았다. 이런 뭐 내부 고발 아닌 고발이 나오기도 하고. 이건 모르겠습니다. 다들 참 놀라기도 하시고 뭐 공포를 느끼신 분들도 네네. 있을 테고 좀 어이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참 그러니까요. 촛불도 이게 지금 뭐 길게 들고 싶지 않아요. 좀 최대한 좀 날도 추운데 짧게 들고 빨리 끝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내용들은 일단 한 주 정도 미루고 네네. 뭘 해도 이번 이슈가 너무 맞아요. 커가지고 네. 좀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계엄 관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원주에서 벌어진 이번에 뭐 원주를 넘어서 전국에서 벌어진 일이긴 한데 그 이슈를 논평하는 원주 통신에서 이 계엄령 관련해서 좀 강원도 소식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오늘은 초유의 계엄령 선포가 있었던 당일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뭘 했나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짚고 그쵸?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네. 역사에 남을 정말 그 판단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당일에 사실 이게 계엄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불법이었잖아요. 이 반란이죠. 그야말로 그쵸? 신의 쿠데타. 네.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계엄이라는 거는 전시사변. 그러니까 정말 국가 비상 상태 누가 보더라도 막 전쟁이 터지거나 진짜 뭐 누가 침략해 오거나 갑자기 뭐 이런 테러가 벌어지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선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44년 전이 마지막 선포인 것만 봐도 진짜 뭐 대통령이 갑자기 시해되거나 뭐 이래야만 이게 발령이 되는 건데.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일 그러니까요. 때.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 담화한 거 보면은 뭐 야당이 예산을 통과 안 시켜줘가지고 뭐 예산 중에는 뭐 아이 돌보미 예산까지 하잖아. 나는 세상에 계엄 선포하는 담화에다가 아이 돌보미를 넣는 경우는 정말 역사에 없을 거다 아마. 이건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미래의 위기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계엄을 할 만큼 일촉즉발의 위기는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거 야당 예산 통과 안 시켜준다고 삭감시켰다고 계엄 선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탄핵을 관료들을 뭐 잇따라 탄핵을 해가지고 네. 뭐 20명이 넘는 관료들을 탄핵해가지고 그랬다는데 이거 뭐 100번 양보해서 하루 동안 20명을 탄핵시켰으면 내가 이해하겠어. 관료를.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한순간에 2년 반 동안 쌓여서 이게 한 20명 정도가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탄핵을 했으니까 이게 뭐 행정부와 사법부와 어제 뭐 검찰이나 이런 거를 마비시키려고 아니 그래가지고 그것도 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종북과 반국가 세력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도 뭐 계속 접하셨겠지만은 갑자기 그 민주당의 탓을 하더니 민주당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더니 갑자기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민주당이 북한 공산 세력과 결탁해 있고 정말 파렴치한 중국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글 자체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해석해보자면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계엄을 선포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도대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참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거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곤경을 타파하고자 정말 초유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고 국회의원들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야 된 거고 맞아요. 당일에 이걸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엄사령부 뭐 포고령 11시에 발표된 것도 보면은 뭐 1번부터가 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게 뭐 헌법에도 없는 내용이고 계엄법에도 없는 내용인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뭐 유신 헌법 내놓듯이 말이죠. 저는 이게 그 계엄 선포보다도 이 포고령을 봤을 때 조금 더 약간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섬뜩한 내용들 네네. 있잖아요. 뭐 다 금지하고 막 처단한다가 몇 번이 등장하는데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 방송을 해도 되나 약간 하는데 우리 같은 방송을 뭐 아니, 우리가 뭐 김어준이야? 김어준 그 지박하듯이 그렇게는 아니죠. 하여튼 뭐 우리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하여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걱정될 만큼 네. 약간 저는 사실 다음 날에 그 아카데미의 친구들 집회가 예정돼 있었어가지고 법원 앞에서 네네. 그거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기도 했었는데 약간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지방구에도 뭐 금지를 한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 원광소 시장 싱글벙글 아닌가 이거 안 그래도 그래서 예산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네네. 받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하여간 좀 심각했습니다. 이 내용만 놓고 보자면은 하여간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계엄 자체가 굉장히 정당성을 얻기가 어렵고 심지어 뭐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따뜻할 수밖에 없었던 신문들조차도 비판적으로 봤잖아요. 맞아요. 이런 내용에 네. 공감하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쓰더라고요. 저 포고령에서 한 가지 또 그 눈에 네. 띄었던 게 5번에 네. 그 전공의 복귀가 이거 보면서 야 참 깨알같이도 넣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국 뭐 근현대사 관련 시험 문제가 출제될 때 다음 중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포고령 내용이 아닌 것을 했을 때 그때 배운 학생들은 이 5번 항목을 보고 전공이 야 설마 이런 걸 넣었겠어 포고령에? 이걸 선택할 것이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게 들었다. 아니 이거를 계엄을 선포하는 선포 전문에는 아이돌 범위 예상 같은 그런 정말 디테일한 걸 넣어놓고 포고령에도 깨알같이 정말 전공 이야기를 넣고 이게 참 이렇게 감정적인 정말 계엄 선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자기의 그런 정치적 위기 이런 걸 그냥 이 계엄이라는 어떻게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딸깍 뭐 급발진이죠. 네. 그야말로. 그래서 어쨌든 국회의원들 뭐 했냐 이게 막는 게 누가 보더라도 중요했습니다. 이거는 뭐 정파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이제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장 이 대통령이 친히 쿠데타에 맞서서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바로 이제 국회 소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맞아요. 다 국회로 모이라고 했죠. 그래서 민주당도 어쨌든 총 소집령을 내려서 다 국회로 의원들을 모이도록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제 스탠스가 애매했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반드시 막겠다. 이건 네네. 잘못된 위헌적인 계엄이다라고 하면서 모두 이제 국회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뭐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국회가 뭐 막혀가지고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겠다 해서 뭐 당사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찢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결정이겠죠.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결정은 누가 보더라도 국회가 막혀 있으면 뚫어서라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요. 막혀 있으니까 우리 당사로 가서 우리 의견을 좀 모으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중지를 좀 모아야 됩니다. 의원들의 이러면서 시간을 좀 달라가는 거는 결국은 계엄군의 시간을 벌어주는 꼴일 수밖에 그렇죠. 없지 왜냐면 않겠습니까? 이게 일촉즉발로 빨리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판단은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내란에 함께 동조한 것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일부러 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도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건 나중에 아마 밝혀질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먼저 원주부터 살펴보죠. 원주가 왜 박정화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비서실장답게 대표를 따라서 국회로 모였고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당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유의 사태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표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확실하게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최측근으로. 그래서 이 한동훈 대표의 말에 따라서 결의안에 찬성하는 강원도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네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원주을의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로 페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번 계엄 선포는 쿠데타다. 어떠한 정당성이 없는 위법한 행위다 해서 역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원주 국회의원들은 모두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을 했다. 맞아요. 결의안에. 그래서 그 요 두 의원의 네. 그 찬성이 뜬 걸 캡처해서 스토리에 올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원주는 일단 그랬고요. 춘천 쪽으로 넘어가 보죠. 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행범 윤석열에게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 역사의 단죄, 국회의 탄핵, 그리고 내란죄 감옥이다. 이런 센 워딩과 함께 역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자, 그러나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이분은 이제 국회 국방위원장도 역임한 분인데 이분 사실 당일에 일본 출장 중이었어요. 그 유엔 시설을 둘러보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다음날 이제 급히 귀국하긴 했는데 어쨌든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는 불참했고요. 그러나 눈여겨 볼 것은 왜
이 계엄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 준비하고 있다는 계엄 준비 의혹이 한 9월쯤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민주당 그쵸. 쪽에서 네. 그때도 막 그 국민의힘에서는 막 괴담이다, 막 가짜 뉴스다, 괜히 공포 조장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오히려 그 조선일보조차도 그 김민석 사무총장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막 김민석이 막 괴담 유포한다 뭐라고 욕해놓고 이제 와서는 김민석이 옳았다 막 이러고 있잖아. 근데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 현안 질의 때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의원에게 사과한다. 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 네네. 정도로 맞아요. 근데 한기호 의원은 사실 그 9월 당시에 이 민주당을 비판하는데 앞장섰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9월 2일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야당이 계엄령 하는 걸 보면 황당하다. 그러면서 막 귀신이 들린 것 같다. 막 귀신이 들린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터무니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완전히 한기호 의원이 오판하고 있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강릉으로 넘어가 보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는데 이 시간에 뭘 했는지 제가 기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당사에 갔는지도 확실하지가 않고 어쨌든 본회의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권성동 의원도 9월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9월 22일자 발언입니다. 민주당이 있지도 않은 계엄령을 떠들면서 괴담 입법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환각의 정치다. 누가 대놓고 이제 민주당을 이때도 비판을 했는데 맞아요. 지금 보면은 실체가 완전히 있었던 계엄령이었던 거고요. 이때 민주당이 그 이른바 이제 서울의 봄 이 사법인가 뭐 그래가지고 네네. 계엄법 개정안을 막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계엄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갖춘. 그때 아마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나 그런 그리고 내용들? 이제 설령 이제 체포를 하더라도 그 계엄 해제에 대한 의사를 다른 방식으로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네네. 이제 넣기로 했던 건데 결국엔 이게 뭐 개정이 통과는 되지 않았죠. 다만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이렇게 대비를 하려고 했던 찰나였는데 권성동 의원은 자기들이 네. 괴담을 유포해놓고서 그 괴담 때문에 법을 바꾸겠다는 이걸 리플리 증후군 아니냐, 환각의 정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보면은 역시 권성동 의원도 완전히 오판을 하고 있었다. 맞아요. 권성동 의원은 약간 지금도 스탠스가 애매해요, 이분이. 또 뭐 대표적인 친윤 의원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이번 정권을 탄생시킨 1등 공신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이분은 지금 좀 비판받을 만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따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어서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당일 국회 본회의에 불참을 하고 국민의힘 당사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회로 가야 되는데 당사로 가가지고 뭐 그때 한가하게 논의나 하고 있었다는 게 맞아요. 저는 좀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돼 다행이다.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투표도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이 인원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해제가 그러니까요. 안 될 수도 있었던 맞아요. 거죠. 신속하게. 네. 참 한가한 소리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의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본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근데 언론을 통해서는 또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국방부 장관, 대통령, 참모 총사퇴 등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국회 본회의에 불참을 했는데 이분도 당일 행적을 모르겠습니다. 기사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나중에 이제 의원총회에는 나오고 셨던데 다 상황 끝나고 나서 글쎄요. 그러니까 행방이 좀 묘연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강원도에서는 3명밖에 없었다. 당일에 이제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역사가 뭐 판단할 일이긴 합니다만 뭐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을 하기에도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이거는 진짜 국회가 당일에 나서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했기에 망정이지. 진짜 만약에 국민의힘 의석수가 좀 비등비등해가지고 국민의힘의 표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면은 정말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그럼요. 죄를 짓는 네. 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참 다행인 게 한동훈 대표가 요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라는 그 발언을 한 게 그나마 즉각적으로 네. 이제 내놓았던 게 그게 참 다행이지 않았나. 친한계 의원 그래도 한 18명 정도가 함께 동참을 해서 그래도 신속하게 맞아요. 좀 해제를 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지금 뭐 전국은 난리입니다.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기 시작했죠. 네네. 강원도에서도 촛불 집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6시 오후 6시마다 지금 일산동의 강원 가명 앞에서 촛불 집회 이어가고 있고 이제 네네. 또 행진도 할 것 같고 다음 주도 계속 이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맞아요. 6시로 고정해서 계속 뭐 장소는 좀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어갈 것 같고 그래서 함께 이제 퇴진 을 외치고 싶은 분들 뭐 지금 구호는 뭐 체포 구속 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타도 외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원주하는 척 인스타그램에도 계속 공지를 올릴 테니까 네네. 확인하고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도 지금 거두 사거리에서 오후 7시마다 매일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릉은 월화거리에서 역시 오후 6시마다 열리고 있고 삼척과 동해에서도 영동권은 계속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내일 여의도에서 또 촛불 집회가 열리죠. 맞아요. 네. 또 탄핵안 표결이 내일 예정돼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집회 행렬이 어디로 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내일 오후 또 3시부터 여의도로 또 가시면은 전국적인 또 집회를 또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얘기가 들리는 게 리얼미터에서 그 국민들 대상으로 이제 탄핵 찬성률 여론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전국적으로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어요. 73.6%. 네네. 근데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강원도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요. 86.9%. 그리고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률도 전국에서 69.5%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역시 응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강원도로 나타났습니다. 93.2%가 내란죄다 이렇게 나왔는데 강원도가 이럴 수가 있나요? 뭐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압도적인 여론이 나왔습니다. 내란죄 응답이 93.9. 그러니까요. 이번 여론조사 개요 잠깐 설명드리면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일에 전국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아마 뭐 이게 아마 표본이 1000명도 안 돼요. 500명밖에 안 돼서 네네. 강원도가 굉장히 적은 수였기 때문에 이게 확 늘어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 이것만 보면 강원도가 지금 열기가 가장 뜨겁습니다. 이 탄핵에 대한. 네. 네, 그래서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고요. 무선 97%, 유선 3%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4.8%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하여간 강원도를 비롯해 이렇게 전국적으로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국회는 내일 7일 오후 7시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희가 녹음하는 이 시점에 속보들이 계속 그러니까요.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어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의결했고 네네. 한동훈 대표도 따라가겠다. 이번 탄핵은 맞겠다라고 했는데 또 오늘 아침에는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된다 갑자기 또. 하루빨리 나까지 체포하려고 그랬다. 이 여당 대표까지 이거 내가 못 참는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탄핵 찬성 쪽으로 갔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또 근데 또 윤 대통령하고 갑자기 또 단독 대담 회동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에는 안 나왔는데 아직 결과가 전국이 아주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 뭐 대통령이 국회로 온다 그랬다가 또 아니라 그러고 뭐 담화 발표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러고 조국 혁신당은 표결 왜 내일 하냐 오늘 하자 그러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저희 당장 뭐 오늘 녹음 끝나고 표결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쵸.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급박한데요. 요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오랜만에 자 예상을 좀 해보자면 탄핵안 표결 이거 무조건 통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거의 웬만해서 통과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을 다 합치면 192석이고 그러니까 8명 200석이 돼야지 200명이 돼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8명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8명은 이탈하지 않겠냐. 네네. 왜냐하면 계엄 해제를 할 때도 18명은 어쨌든 이탈을 해서 찬성을 했으니까 계엄 해제에 그쵸. 같이 오게 된다면 8명 정도만 오면 어쨌든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그렇지. 아니, 오히려 무기명이라서 더 자신 있게 반대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 잠깐 해보죠.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일단 민주당의 뭐 송기현, 허영 의원은 당연히 탄핵에 찬성을 하겠죠. 네. 박정아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아침에 스탠스만 봐서는 탄핵 찬성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비서실장이니까 같이 따라가지 않겠냐. 맞아요. 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 변화에 따라서 아마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들이 그거잖아요.
계엄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위헌적이었기 때문에 해제는 당연히 동의하는데 탄핵은 다른 문제다. 이거 갑자기 이게 탄핵시킬 문제가 아니고 일단 대통령은 두시고 내각을 총사퇴해서 거국적인 중립 내각을 꾸려서 뭐 임기 단축 개헌을 하든 그런 식으로 가자. 맞아요. 그래서 뭐 중임제 개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나는 참 국민의힘 의원들이 난 그 생각한 게 이 지금 아직도 정치적 이해 분리를 따지고 있는 거죠. 내란이 지금 일어날 뻔했던 상황인데 내란을 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친미 쿠데타를 시도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도 막 지금 탄핵하면은 우리 다 죽는다. 정권 민주당한테 그냥 떠넘겨 주는 거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용의자를 계속 남겨두고 뭔가를 현행범 체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와중에도 뭐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니 지니 뭐 정권 넘어가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미 정권은 끝난 거야. 이 상황에서 니네가 지금 윤석열 같은 대통령을 배출한 것 자체가 이미 역사의 죄를 지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같이 책임을 안 지겠다고 이러고 있으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도 더 단호하게 이 탄핵의 결정을 하는 모습이 오히려 이 상황을 수습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그렇죠. 생각할 텐데. 네. 그래서 저는 나머지 의원들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 잘 생각을 해야 된다. 특히 지금 가장 주목받는 게 이제 권성동 의원 강릉에 지금 시민들이 다 권성동 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 시위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지금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이게 명확하게 뭐 반대 입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 본회의 표결도 불참해 지금 탄핵 가지고도 뭐 민주당한테 뭐 정권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탠스가 굉장히 지금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탄핵 전국 때는 우리 춘천의 김진태 의원이 굉장히 표적이 됐었단 말이에요. 김진태 처신 똑바로 해라. 지금은 권성동이 됐다. 권성동 처신 똑바로 해라. 왜냐면은 윤핵관의 핵심이었고 윤핵관이었고 이 정권 탄생에 어떻게 보면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도 같이 져야 되는 건데 맞아요. 지금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권성동 의원 하여간 좀 표결 똑바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도 군 출신 아닙니까 이분. 지금 군의 자존심을 세우려면 이런 정말 쿠데타에는 좀 명확한 대응을 해줘야 되는 맞아요. 거죠. 근데 또 오늘 각 곳의 군 관계자들이 이제 또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뭐 특전사령관부터 해가지고 네. 공수여단장부터 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국방부 차관도 다시 그 계엄이 되더라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그런 하고. 걸 봤을 때 한기호 의원도 군 출신으로서 자존심이 있다면은 명확하게 여기 대해서는 탄핵을 함께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이철규 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이양수 의원, 유상범 의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역사에 남을 결정이 될 거예요. 여기서 정말 내란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을 탄핵을 못 시키고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탄핵 반대를 했다. 이거를 과연 후대에 납득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네.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좀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일 오후 7시에 탄핵안 어쨌든 표결한다고 하는데 강원 국회의원들은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해가지고 탄핵안까지 좀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담아 보겠습니다. 네. 다들 뭐 오랜만에 또 촛불 드시느라 이 추운 겨울에 맞아요. 좀 또 고생하고 계신데 짧게 끝났으면 좋겠다 진짜. 이 겨울 좀 따뜻하게 보냅시다. 우리 거리를 뜨겁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은 최대한 좀 짧게 빨리 좀 끝냈으면 주말 내 올해 안에 주말 내 올해까지 가면 안 돼요. 너무 길게 왔네요. 왜 그 평행 이론 있잖아요. 2016년과 그 2024년 그게 소름 돋게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또 진짜 끝나겠어. 그 롤 e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롤 커뮤니티에도 그게 되게 화제예요. 페이커 선수가 2016년에도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커의 평행 이론 이래가지고 페이커가 우승하면 대통령이 당해됐댄다. 그렇지. 그리고 뭐 트럼프 당선도 있고, 맞아요. 뭐 추미애 국회의원 뭐 당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콜드플레이 내한 발표 그것도 있고, 또 이화여대 동덕여대 이것도 있고 소름 돋게 맞았더라고요. 약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번 주 안에 당장 내일이라도 모레 다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원주통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전 네 번째 시간 중앙동 편 준비돼 있습니다.
이 중앙동에서 정말 터줏대감처럼 나고 자란 토박이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중앙동 관련 아는 척 저희한테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원주하는 척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원주한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로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143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주혜,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